파이널 모의고사 3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풀어볼게요. 1번은 그림이 조금 바뀌긴 했지만 우리가 여러 번 풀어봤던 문제죠. 우선 8개의 색깔 중에 안쪽 요 4칸에다가 칠할 색깔을 고릅시다. 8C4로 고르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을 여기다 칠할 때는 원순열로 칠해줘야 되니까 3팩토리얼, 그리고 남은 4가지 색깔을 요 바깥쪽에다가 칠하는 것이 4팩토리얼. 자, 이렇게 되는데 그 보기들을 보니까 8팩을 기준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8C4가 8, 7, 6, 5에 4, 3, 2, 1인데 그 뒤에 이제 3팩이 있고 4팩이 있으니까 우리가 8팩을 만들어주고 가면 좋겠네요. 그래서 요렇게랑 요렇게를 합치면 딱 8팩이 되는 거니까, 자, 요거는 빨간 부분은 건드리지 말고 남아있는 3팩과 얘네를 약분을 시켜보면은 3일이 이렇게 3팩하고 지워지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분모에 4가 남으니까 4분의 8팩토리얼,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문제 볼게요. 4번은 충전소를 거쳐서 출구까지 가야 되는데 여기 입구부터 충전소까지 가는 경로는 여기 길이 하나 빠져 있죠. 그래서 여기와 여기를 지나서 가야 되죠. 그러면 입구부터 여기까지 가는 게 2가지, 여기서부터 충전소까지 가는 게 2가지 해서 요 점을 지나서 충전소까지 가는 게 4가지고요. 여기를 지나서 가는 거는 쭉쭉이니까 1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입구에서부터 충전소까지 가는 것이 5가지 경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충전소에서부터 출구까지 가는 거, 이것도 뭐 이렇게 나눠 볼까요? 굳이 안 나눠도 되지만 이렇게 2점을 지나간다고 생각하면 여길 지나가는 게 쭉쭉 해서 1가지고요.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게 2가지, 여기서 여기까지는 1가지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2 곱하기 1 해서 2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더해가지고 충전소부터 출구까지 가는 방법이 3가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 5 곱하기 3, 답은 15가 되겠네요. 자, 다음 페이지에 6번입니다. 6번 문제는 함수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인데, 자, 우리가 자주 보던 큰큰 작작인데요. 이게 부등호가 반대로 뒤집혀 있죠. 그럼 이럴 때는 전에도 보여준 적이 있지만 오른쪽 거를 이렇게 역순으로 배치하고 풀면은 편하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배치를 해놓으면 결국 이 상태에서 봤을 때 위에 쪽에 있는 애는 위에 쪽한테 쏘고 아래쪽은 아래쪽한테 쏘는, 화살표가 이렇게 크로스가 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또 3이 4한테 쏘는 거는 고정이 돼 있죠. 이렇게 고정이 돼 있으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1, 2가 4, 5한테 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 5는 자, 여기 4, 3, 2, 1한테 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둘이서 둘한테 쏘는 중복조합 2H2고요. 얘네는 둘이서 넷한테 쏘는 중복조합이니까 4H2가 되겠죠. 그래서 2H는 3가지, 4H는 10가지 곱하면 답은 30가지가 되겠습니다. 2번이네요. 자, 11번 문제입니다. 20개의 제비 중 알게의 당첨 제비가 들어있는 상자에서 3개의 제비를 동시에 꺼낼 때 적어도 하나가 당첨 제비일 확률은, 그럼 적어도 나왔으니까 우리 반대로 풀어봐야 되겠죠. 1 빼기 한 다음에, 자, 20개 중에서 3개를 꺼냈는데 꽝만 3개 나왔다. 그죠? 적어도 하나가 당첨이다의 반대니까요. 꽝만 3개가 나왔습니다. 근데 20개의 제비 중에서 당첨이 알게라면은 꽝은 그 나머지가 되는 거니까 20-알게가 되겠죠? 그러면 꽝만 3개가 나왔다는 건 20-알게 중에서 3개를 뽑았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얘가 지금 57분의 29가 되는 거니까, 그럼 결국은 요 분수가 얘가 얼마가 돼야 되냐면 57분의 28이 돼야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 이제 20C3 요 부분을 이제 계산을 해보면 20C3이면 자, 3, 2, 1분의 20, 19, 18 이렇게 써질 텐데, 우선 요 19하고 요쪽에 57하고 지울 수 있겠죠? 양변에 19를 곱했다 생각하시면 3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 3하고 18하고 지울까요? 그럼 이렇게 지워져서 6 될 거고요. 자, 요 2는 여기 6하고 지우겠습니다. 그럼 3 될 거고요. 요 3은 반대쪽에 3하고 지워지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지워지죠. 그럼 남은 것이 20입니다. 20. 분모에 20만 남았으니까
양변에 20을 곱하면 자 결국 요 값은 20 곱하기 28 그러면 560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몇 C3이 560이냐 이게 궁금한데 자 여기가 3이니까 3, 2, 1이 분모에 깔릴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숫자 3개가 이렇게 곱해지겠죠? 연속된 숫자 3개 그렇게 했을 때 이쪽이 560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560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28에다가 20을 곱한 거였잖아요. 그러면 28은 일단 14를 가지고 있으니까 요 셋 중에 하나는 14일 것 같아요. 그러면은 찍어볼까요? 한 14. 근데 13이 여기 들어가게 되면 13은 여기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13이 아닐 것 같으니까 그러면 16, 15, 14로 한번 가볼까요? 16, 15, 14 이렇게 그러면은 자 이쪽에 있는 14 얘랑 바로 지워주고요. 이렇게 지워주면 여기가 40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3하고 얘하고 지워보면 5가 되고 이렇게 지우면 8 되는 거니까 8, 5, 40 40 똑같죠. 그쵸? 아 그러면 16, 15, 14였구나. 그 얘기는 요 값이 16이었구나. 얘가 16이 되려면 R 값은 4여야 되겠네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12번 문제입니다. 12번은 비밀번호를 찾는 건데요. 8자리 비밀번호인데 0 또는 1로만 이루어진 8자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건물에 출입할 수 있는 번호들은 1의 개수가 5개이거나 아니면 처음 4자리가 0110이면 그러면 이 건물에 들어갈 수 있는 번호래요. 그러면 1의 개수가 5가 되는 요 사건을 A라고 하고 처음 4자리가 0110인 사건을 B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라도 만족을 시키면 되는 거니까 우리가 구하고 싶은 확률은 A 합집합 B의 확률인 거죠. 그죠? 요거를 만족하거나 아니면 요거를 만족하면 출입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자, 그럼 이제 얘를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PA부터 생각을 해보면 A라는 사건에 해당이 되는 것들은 1의 개수가 5개라고 했으니까 결국은 1 5개 하고요. 11111하고 그러면 나머지 세 자리가 000 요거를 배열하는 거잖아요. 그쵸? 요거를 배열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8팩 나누기 5팩, 3팩만큼 있을 겁니다. 그럼 요거는 8, 7, 6에 3팩 나눠지니까 8 곱하기 7, 56가지가 있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B 조건을 만족한다 라고 하는 것은 일단 8자리 중에 앞에 4자리가 0, 1, 1, 0 이렇게 고정된 거니까 우리는 요 뒤에 4자리만 정해주면 되겠죠? 근데 각 자리에는 0 아니면 1 둘 중에 하나를 쓸 수 있는 거니까 이 뒤에 4자리에 2가지 그래서 2의 4제곱 16가지가 B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의 수가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반드시 또 이 합집합을 구할 때 필요한 게 요게 필요하죠. 그죠? 요거 한번 빼줘야 되니까 그래서 교집합을 생각을 해보면 교집합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앞자리는 0110인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 5개 하고 0 3개로 구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자, 요 모양을 그대로 좀 활용을 하면 자, 앞자리는 0110으로 들어가 있고요. 이거만 어떻게 안 되나? 되네. 자, 앞자리는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뒷자리는 여전히 4자리인데 요 4자리에 반드시 자 1 3개와 0 하나가 배치가 돼야 돼요. 그죠? 그래야지 1이 5개가 되면서 A 조건을 만족할 수 있으니까요. 그럼 요 4자리에다가 요걸 배열하는 거니까 이거는 4팩 나누기 3팩 해가지고 4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필요한 거 다 구했으니까 확률 계산해 볼게요. 자, 전체 경우의 수는 2의 8제곱이겠죠? 요 깔아놓고 자, A의 경우의 수 플러스 B의 경우의 수 마이너스 4 이렇게 교집합 빼주면 되죠. 그러면 요게 68이죠. 68이고 분모가 2의 8제곱이니까 4로 한번 약분을 시켜주면 2의 6제곱분의 17이 되겠고요. 2의 6제곱이 64니까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입니다. 자, 정육면체 모양의, 그러니까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3번을 던져서 나온 숫자들을 x, y, z라고 했을 때 요것이 될 확률 이랬거든요. 요거는 요거 넘겨놓고, 자, 이렇게 해놓고 경우의 수를 그냥 찾아보도록 할게요. y 값을 고정해놓고 그걸 만족하는 x와 z의 순서쌍이 몇 개 나오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y를 1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y가 1이면 이쪽이 8이죠, 8. 그럼 더해가지고 8 돼야 돼요. 근데 주사위를 던진 거니까 합이 8이 된다 그러면 2,6, 3,5, 4,4, 5,3, 6,2 5가지가 나오네요. 그렇죠? 그래서 x와 z의 순서쌍이 5가지가 나옵니다. y를 1이라고 했을 때. 자, 그 다음에 y 값을 2라고 하면 우변이 9가 된 거잖아요. 그럼 주사위 던져서 합이 9가 되는 거니까 3,6, 4,5, 5,4, 6,3 4가지가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 당연히 이제 y 값이 3으로 올라가면은 합이 10이 돼야 될 거고, 합이 10이 되는 것은 여기서 하나씩 줄어들겠죠. 그죠? 그래서 합이 10이 되는 거 찾아보면 3가지, 그 다음에 y 값이 4라고 생각하면 2가지, y 값이 5라고 생각하면 1가지가 경우의 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 합치면 결국은 15가지네요. 자, 그런데 주사위를 3번을 던진 거기 때문에 전체 경우의 수는 216을 깔아놔야 되겠죠. 요렇게. 확률은 216분의 15, 3으로 한번 약분시키면 72분의 5,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찾아보시면 돼요. 겁먹지 말고 하나씩 찾아보시면 됩니다. 14번 문제입니다. 6개의 서로 다른 방문 열쇠를 가지고 한 방문에 맞는 열쇠를 찾으려고 한다. 근데 뭐가 이제 맞는지 모르니까 찍어보는 거죠. 그러면 제일 처음에 6개 중에 아무거나 골라가지고 딱 꽂아봤어요. 그러면 이게 딱 맞을 확률은 6분의 1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에 맞을 확률, 첫 번째 딱 해가지고 진짜 운이 좋아서 첫 번째 맞을 확률은 6분의 1이죠. 자, 그런데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있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경우는 운이 좋아가지고 첫 번째에 빡 바로 맞출 수도 있지만, 자, 첫 번째 또는 두 번째에 맞는다 그랬으니까 첫 번째에 실패를 했더라도, 자, 첫 번째에 바로 성공할 확률이 6분의 1이고요. 자, 첫 번째에 바로 성공을 못했더라도 두 번째에 성공을 한다면 이것도 이제 답이 되는 건데, 첫 번째 실패할 확률이 얼마냐? 첫 번째 실패할 확률. 6개의 열쇠 중에서 맞는 열쇠가 하나 있고 5개가 틀린 열쇠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실패할 확률은 6분의 5가 되는 거고. 자, 그럼 이제 내가 만약에 이 열쇠를 꽂아봤는데 얘가 틀렸어요. 그럼 바보가 아니라면 이거는 버려야 되겠죠, 이제. 그죠? 얘는 아니니까 남은 5개 중에서 또 찍어서 하나를 넣어보는 건데, 그때 그게 맞는 열쇠일 확률은 5개 중에 하나니까 5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것도 6분의 1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한 번에 맞추거나 또는 두 번째에 맞출 확률, 그럼 요 두 개를 더해서 답은 3분의 1, 1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서로 동시에 일어날 수는 없잖아요. 첫 번째에도 맞추고 두 번째도 맞추고 이럴 수는 없으니까 그대로 그냥 요 확률을 더하기만 해주시면 답이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15번 문제입니다. 요거는 독립에 대한 문제인데 독립의 개념을 정확하게 물어보고 있는 문제예요. 우리 독립하면 A와 B가 서로의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게 개념이고, 독립하면 또 반드시 기억해야 될 식이 교집합의 확률이 PA 곱하기 PB면 이게 독립이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여기에 보너스로 독립이면 B, 바, A나 P, B, 바, A의 여집합이나 그냥 P, B나 모두 똑같다. 이런 얘기도 했었죠. 그렇죠? 왜냐면 독립이기 때문에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이나 A가 안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이나 그냥 B가 일어날 확률이나 이게 다 동일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A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죠? 당연히 그렇다면 이런 것도 되겠죠? A, 바, B라든지 P, A, 바, B의 여집합 또는 그냥 P, A 이것들 모두 똑같은, 그죠? 이런 것도 독립이다를 의미하는 식이 되겠고요. 그리고 A랑 B가 서로 독립이라면 당연히 여집합들끼리도 독립입니다.
A가 일어나는 것이 B가 일어나는 것에 영향을 안 주니까 A가 안 일어나는 것도 B가 안 일어나는 것에 영향을 안 주겠죠. 네, 그래서 여집합이 붙어 있는 것들도 자동으로 다 독립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1번 읽자마자 A와 B가 독립이면 A의 여집합과 B도 독립이기 때문에 당연히 교집합을 이렇게 곱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맞는 말. 2번도 맞는 말. 그죠? 그 다음에 3번은 배반이라고 했습니다. 독립이 아니에요. 배반입니다. 자, 배반이면 무슨 뜻이냐면 A 교집합 B가 공집합인 게 배반이죠. 그렇다면 지금 배반인 상황에서라면 요 조건부 확률을 우리가 PB분의 PA의 여집합 교집합 B 이렇게 쓸 수 있는데 배반이잖아요. 배반이라는 건 이런 거잖아요. A가 이렇게 있고 B가 완전히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게 배반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A의 여집합과 B의 겹치는 부분. 그럼 A 여집합이면 A의 바깥쪽이잖아요. A의 바깥쪽과 B가 겹치는 부분을 찾으면 그냥 순수한 B가 나오지 않을까요? 그쵸? 겹치는 부분이 없었으니까. 자, 그래서 이 분자를 우리는 그냥 순수한 PB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럼 분모 분자가 똑같아지기 때문에 1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3번 맞는 거고요. 자, 4번은 요 개념을 잘 잡고 있었으면 바로 틀렸구나 라고 찾아내셔야 돼요. 앞에 거는 B의 확률이고요. 뒤에 거는 A의 확률이다. 그쵸? 같은 방식으로 5번 같은 경우도 자, 독립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앞에 것은 그냥 A의 여집합의 확률이고요. 뒤에 요거 PA 밥이 이거는 그냥 A의 확률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맞는 식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에요. 특히 호원고 친구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17번 문제입니다. 자, 각자 서로 다르게 생긴 원판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 1대1로 시합을 해가지고 더 큰 숫자가 나오는 사람이 이긴대요. 그러면 A와 B가 붙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A도 세 가지 숫자를 낼 수 있고 B도 세 가지 숫자를 낼 수 있는 거니까 전체적으로 9가지 경우가 발생을 하겠죠. 그 9가지 중에 A가 더 높은 걸 내는 게 몇 가지고 B가 더 높은 걸 내는 게 몇 가지인가? 이것을 따져보면 되겠죠. 그래서 A는 지금 0, 6, 7을 낼 수 있고 B는 3, 4, 5를 낼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이제 이렇게 연결한다 그러면 총 9번을 연결할 수 있잖아요. 그 중에 A가 더 높은 것이 몇 가지인가 생각해 봅시다. A가 더 높은 거. 0 내면은 무조건 A가 지는 거죠. 자, 그럼 6, 3 이렇게 하면 A가 이길 거고, 요렇게 해도 A가 이길 거고, 요렇게 붙어도 A가 이길 거고, 요것도 A가 이기고, 요것도 A가 이기고, 요것도 A가 이기네요. 그렇죠? 따라서 A와 B가 1대1로 붙는다면 6번 대 3번의 비율로 A가 이길 겁니다. 그죠? 자, 마찬가지로 BC 가볼게요. BC는 3, 4, 5를 낼 수 있고 C는 1, 2, 8을 낼 수 있어요. 여기서는 B가 이기는 경우만 연결을 한번 해볼게요. 자, B가 3 냈다면은 요거랑 요거까지는 이길 수가 있고, B가 4를 냈어도 요거랑 요거까지 이길 수 있고, B가 5를 냈어도 요거랑 요거까지는 이길 수 있으니까 6번 이길 수 있네요. B가 역시 9가지 중에. 그래서 9번 중에 6번은 B가 이기고 3번은 C가 이긴다. 요런 비율을 가질 거고, 자, 그 다음에 C하고 A도 보겠습니다. C를 먼저 쓰고 A가 0, 6, 7입니다. 그럼 요번에는 C가 이기는 경우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쪽이 C니까. 자, C가 1 내도 0은 이길 수 있죠. 자, C가 2 냈을 때도 0은 이길 수 있고, C가 8을 냈을 때는 0도 이기고 6도 이기고 7도 이깁니다. 그래서 총 하나, 둘, 셋, 넷, 5번 이길 수 있어요. 그럼 C가 5번 이기고 나머지 4번을 그럼 A가 이긴다. 네, 이런 정도의 확률로 서로 승패가 갈릴 겁니다. 자, 그렇다면 1번 A랑 B랑 붙으면 B가 이길 확률이 크다. 틀렸죠? B가 이길 확률이 반밖에 안 돼요. B랑 C랑 붙으면 C가 이길 확률이 크다. 역시 틀렸죠? B가 이길 확률이 2배만큼 높습니다. 자, C랑 A랑 붙으면 C가 이길 확률이 크다. 자, 요거는 그쵸, C가 5대 4의 비율로 조금 더 많이 이길 수 있네요. 그쵸?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18번 문제입니다. 어떤 농구선수가 2번 경기 중 2회의 자유투를 얻었다. 1차 시도가 있을 거고요. 2차 시도가 있을 텐데, 이 문제에서 원하는 것은 두 번째 자유투가 성공할 확률이 얼마냐 이걸 물어봤어요. 근데 이 두 번째 자유투가 성공한다라고 하는 건
1차도 성공하고 2차도 성공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1차는 실패했는데 2차는 성공할 수도 있죠. 그쵸? 이렇게 둘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자, 먼저 첫 번째 자유투가 성공할 확률이 0.7이라 그랬으니까, 자, 요런 일이 벌어지려면 일단 1차가 성공을 해야 됩니다. 0.7. 그리고 성공한 다음에 또 성공을 해야 되죠. 그 확률은 여기 나와 있죠. 첫 번째가 성공한 경우 두 번째도 성공할 확률이 0.8이다 그랬으니까, 자, 여기다 0.8을 곱해서 0.56 이렇게 쓰면 되겠고, 자, 두 번째 경우는 일단 1차 시도가 실패가 돼야 되니까, 아까 첫 번째 성공 확률이 0.7이었으니까 이건 그 반대 0.3이 될 거고요. 자, 그럼 이건 무슨 상황이냐면 실패했는데 그 다음에 성공을 하는 거죠. 1차에 실패했는데 그 다음에 성공. 여기 읽어보면 첫 번째가 실패를 했을 때 두 번째도 실패할 확률이 0.6이다 그랬는데, 우리는 첫 번째는 실패했지만 두 번째는 성공을 할 확률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0.6을 그대로 쓰면 안 되고 0.6의 반대죠. 0.4를 써서 0.12가 돼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둘을 더하니까 0.68, 2번이 답이 되겠네요. 네, 19번 문제입니다. 자, 이것도 독립시행에 대한 문제죠. 한 개의 주사위를 6번을 던져가지고 나오는 눈의 수들의 곱이 25의 배수. 자, 25의 배수가 되려면 다른 숫자들 다 필요 없고 5가 두 번 나와야 됩니다. 그죠? 5가 두 번 이상 나와야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6번이나 던졌기 때문에 5가 두 번 이상 나올 확률을 직접 구하는 것보다 거꾸로, 자, 반대로 생각을 해가지고 25의 배수가 안 될 확률을 구할 건데, 25의 배수가 안 된다는 얘기는 5가 빵번 나오거나 또는 딱 한 번만 나왔을 경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5가 빵번 나올 경우를 먼저 생각을 해보면, 내가 주사위를 6번을 던졌는데 6번 시도했는데 빵번 성공이에요. 그죠? 5가 나오는 것을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면 6분의 1이 성공할 확률인데, 성공을 한 번도 못했으니까 요거의 0제곱, 그러면 6분의 5가 실패할 확률인데 6번 다 실패,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플러스, 자, 딱 5가 한 번만 나왔다. 5가 한 번만 나왔다 그러면 6번 도전에 한 번 성공. 성공할 확률 6분의 1이죠. 요거의 1제곱. 실패할 확률 6분의 5. 요거의 5제곱.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얘를 잘 정리해서 그것을 1에서 빼주면 답이 되겠죠. 자, 요 앞에 거는 어차피 1이고 요것도 뭐 1인 거니까 그냥 6분의 5의 6제곱이고요. 플러스 뒤에 거는 이게 6인데 이게 6분의 1이니까 둘이 이렇게 지워지겠죠. 이렇게 지워집니다. 남은 것은 6분의 5의 5제곱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좀 이쁘게 쓸 수 있느냐? 묶어주면 되죠. 6분의 5의 5제곱으로 이렇게 묶어주면 여기서는 6분의 5가 하나 남았고요. 요거는 그냥 1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결국은 6분의 11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6분의 11 곱하기 6분의 5의 5제곱 이렇게 되는 거니까 답을 고를 때는 1 빼기 요 녀석, 이걸 고르면 되겠죠. 답이 어디 있나요? 4번이네요. 그쵸?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네, 22번 보겠습니다. 자, 1학년 학생이 6명이나 있고요. 그 다음에 2학년 학생이 3명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6명의 대표를 선발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총 9명 중에 6명을 뽑는 거죠. 근데 그 중에 1학년 학생이 2학년보다 더 많았으면 좋겠다. 6명을 뽑았는데 1학년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 그랬으니까 1학년이 아예 그냥 6명 다 되고 2학년이 0명이거나, 아니면 1학년이 한 5명 있고 2학년이 1명만 있거나, 아니면 1학년이 4명 있고 2학년이 2명 있거나, 이렇게 세 가지 경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덧줄면 3, 3 똑같아지니까.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뽑힐 확률은 얼마냐? 이 확률은 내가 9명 중에 6명을 뽑았는데 1학년만 싹 다 뽑은 거니까 1학년 6명 중에 6명을 뽑았다. 이런 얘기고요. 자, 이것도 똑같이 9명 중에 6명을 뽑았는데 1학년이 5명이니까 6명 중에 5명을 뽑은 거고, 동시에 2학년 3명 중에 1명, 3C1이죠? 이렇게 쓸 수 있겠고요. 자, 이 경우는 이제 9명 중에 6명을 뽑았는데
자, 1학년 6명 중에 4명, 2학년 3명 중에 2명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그럼 얘네들이 이제 다 합쳐주면 되는 거니까 분모는 9C3이죠. 9C3분의 분자 6C6은 1이고요. 플러스 요거 6이고 요거 3이니까 18이고요. 플러스 요게 6C2니까 15, 요거는 3이니까 15, 8, 3, 45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9C3만 계산하면 되겠네요. 9C3은 얘는 987, 321이니까 요거 3 지워지고 3 되고 요거 지워지고 4 되면 12 곱하기 7, 8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84분의 19 더하는 거니까 64가 되고요. 4로 약분하면 21분의 16. 이것이 최종적인 답이네요. 23번 문제입니다. 자,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짝수가 나오면 한 칸, 홀수가 나오면 두 칸씩 움직인다. 그런데 주사위를 6번을 던졌어요. 6번을 던졌으니까 아무리 운이 없어도 최소 6칸에서 운이 진짜 좋으면 최대 12칸까지 지금 움직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A에서 출발해가지고 A에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랬으니까 자, A에서 출발하면 하나, 둘, 셋, 4번 움직이면 4칸 움직이면 A로 돌아오죠. 근데 최소 6칸이니까 자, 2바퀴는 돌아야 되겠네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칸 8칸을 움직이거나 아니면 한 바퀴를 더 돌아가지고 12칸을 움직일 수도 있죠. 그래서 A에 다시 돌아온다라고 하는 건 8칸만큼 움직이거나 또는 12칸을 움직이면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짝수와 홀수가 몇 번씩 나와야 될까 생각해보면 8칸을 가려면 짝수 나오면 한 칸이니까 짝수가 4번, 짝수 4번, 그리고 홀수가 2번 나와야 되겠죠. 그쵸? 그럼 짝수는 4번 나오면 한 칸, 홀수 2번 나오면 2칸. 합치면 8칸이 되고요. 그다음에 12칸을 가려면 운이 엄청 좋아가지고 홀수만 6번이 나와야 12칸을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거나 또는 이렇게 될 확률을 독립시행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도전에 짝수가 4번 나왔어요. 성공할 확률도 2분의 1, 실패할 확률도 2분의 1입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도전에 짝수가 한 번도 안 나왔어요. 2분의 1의 6제곱이 되겠죠. 물론 뭐 6시 6으로 써도 아무 상관없고요. 이것을 합쳐주시면 되겠다. 그럼 요거는 64분의 분자는 요게 6시2니까 15가 되겠고요. 요거는 64분의 1이죠. 이렇게. 그럼 64분의 16이니까 약분이 왕창 돼서 4분의 1이 답이 되겠습니다. 네, 240번 문제입니다. 자, 우리 자주 하던 그 조건부 확률이죠. 근데 이제 요거 1000명으로 잡으면은 인원수가 똑 안 떨어집니다. 그죠? 막 4% 이래가지고. 그래서 아예 그냥 10,000명이라고 잡을게요. 전체 인원수를 10,000명. 하나, 둘, 셋, 넷, 10,000명 이렇게 잡으면 이 10,000명 중에서 2%가 지금 감염이 된 거죠. 실제로 감염이 된 사람들은 2%니까 2,200명인가요? 2%니까 그쵸? 200명 감염된 사람들은 200명이고요. 그 다음에 감염이 되지 않은 사람들이 그 나머지니까 9,800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감염이 된 사람들 중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사람들이 있을 거고 음성 반응이 나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감염이 안 된 사람들 가운데도 양성이 나오고 음성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궁금한 것은 주민 중에 한 사람을 검진한 결과 양성 반응을 보였다면 여기가 궁금한 겁니다. 여기가 그쵸? 밑에는 음성은 별로 사실 안 궁금해요. 자, 그러면 이제 요 200명 중에서 양성이 나온 거는 내가 진짜 감염이 됐는데 양성이 나온 거니까 감염된 사람인데 양성 반응을 나타낸 거니까 96%에 해당되는 인원수를 써줘야 되겠죠. 그러면 200명의 96% 그럼 192명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칸은 뭐냐면
감염이 안 됐는데 결과가 잘못돼서 양성이 된 거니까 자, 그 다음에 감염되어 있지 않았는데 그 중에 5%가 양성 반응을 나타낸다. 이 5%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여기다 쓰는 거죠. 맞죠? 그러면 9,800명이면은 10%가 980명이니까 그것의 절반, 490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양성 반응이 나온 사람이 192명과 490명을 더한 이만큼 이제 양성 반응이고요. 그 중에 진짜로 감염된 사람은 192명인 거죠. 이렇게 조건부 확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682가 되겠죠? 682, 192. 2로 약분시키면 341분의 96이고요. 여기서 더 약분이 안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341분의 96이 답이 되겠습니다. 네, 풀이는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